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需가지고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의 월드 리뷰. 자, 황준호 기자 연결해보죠.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새 연준 의장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군요. 미국이 달러를 푸는 소위 양적 완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세계 경제, 특히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당분간은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의 실업률은 아직도 높고 반면에 물가는 목표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일종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중앙은행이란 기관은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기관인데 미국은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오를 위험은 없으니까 다른 목표,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개발도상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풀어서 자기네 나라 경제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달러 값이 싸지면서 그 돈들이 개도국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를 끝낸다면 그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개도국들의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일단 미국이 당분간 유지를 한다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양적 완화를 끝내거나 또는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 이후에 각국의 경제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크게 보자면 결국 개도국들이 미국에 다시 수출을 하는 걸로 경기를 지키고 또 연착륙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값싼 자원이 개발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개도국의 상품을 수입하겠다는 그런 유인,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작아지니까 그 부분이 개도국들한테 지금 큰 고민이 되고 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마피아가 교황을 표적에 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가톨릭 교회 부패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피아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성직자들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다는 의혹이 교황청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후에 성직자들한테 가난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촉구를 하고 또 바티칸 은행에 대한 개혁에 나서면서 마피아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겁니다. 어떤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전한 그라테리 검사라는 사람은 마피아가 교황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을 찾으면 실행에 주저앉지 않을 거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참, 마피아하고 성직자들 어떤 식으로 결탁을 한다는 거죠? 화이트 칼라 마피아들이 투자를 하고 또 돈 세탁을 하는 것을 교황청 관계자들이 묵인하는 걸로 도와준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동거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성직자들이 마피아 두목 사무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많은데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마피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이번 처음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 가디언 기사 말고도 또 얼마 전에는 가톨릭 교회 보수파들이 교황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미국의 NPR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입장보다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면서 보수파들의 동요가 조금씩 있다는 건데요. 그런 교회 내부의 저항, 그리고 또 마피아의 보복 같은 외부의 상황, 이러는 것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핀란드에서 핀란드 말로 수업을 하라. 이게 당연한 지침이 왜 나왔을까요? 핀란드의 알토 경영대학이라는 곳에서 가을 학기부터 석사 과정의 수업을 영어로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대학의 수업이나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된 언어는 핀란드어여야 된다라는 교육 지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알토 경영대회를 꼭 찍어가지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또 영어를 얼마나 사용할지 명확히 밝혀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됐으니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핀란드의 언어연구소는 대학은 핀란드어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한때 영어 수업을 많이 권장했다가 요즘에는 조금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모국어 사랑 차원도 있지만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영어 수업에 회의론이 나오는 거니까 이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의 강경 보수 잡지 주간 문춘이 아베 총리 주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아베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요즘에 하는 걸 보면은 뭐 이런 말을 했을 개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한 말도 아니고 또 증거를 내놓기가 굉장히 힘들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요즘에 일본 주간지들이 한국을 세게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가요? 한중일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군요. 예, 어제 국립외교원에 가서 한 말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또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해서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으니까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관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인을 받는, 그래서 공유되는 이런 상황을 원하겠지만 우리 내부에 이미 뭐 뉴라이트다 뭐다 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고 하면 조금 뭐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좋은 제안인데요. 근데 과거에 한일 역사 공동 연구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위원장이었던 조광 고려대 교수가 2010년에 했던 인터뷰를 제가 어제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일본 연구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한편으로 한국의 뉴라이트 사관하고 논쟁하는 그런 이중의 싸움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말을 조광 교수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 뉴라이트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또 교학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돌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우선 바로잡지 않고 이런 공동의 교과서를 만든다면 그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논란에 일본 학자들이 들어와서 일방을 도와주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사실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도로 제안한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 일본의 후소사 교과서라든지 그런 극우 사관의 역사 그거하고 뉴라이트 교과서들이 약간 일맥상통한다 이런 분석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